F1은 오랫동안 모터스포츠의 정점이자 전 세계적인 마케팅 무대로 자리해왔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부터 야심찬 테크 스타트업까지 수많은 회사가 전 세계 수억 명의 팬이 지켜보는 F1 레이스카에 자신들의 로고를 새기고 싶어하죠. F1 스폰서십은 각 기업들이 혁신, 속도, 명예라는 이미지와 브랜드를 연결시키는 행위이자 브랜드 인지도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다면 F1 레이스카에 회사 로고를 하나 넣으려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할까요? 그리고 대체 어떤 기업들이 F1 팀들의 스폰서로 함께할까요? 원터피니시가 준비한 F1의 스폰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F1팀의 레이스카에 붙은 모든 스폰서 로고가 사라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상할 정도로 밋밋하고 볼품없어질 겁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로고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 자체를 팀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그게 바로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을 지불해서라도 자신들의 로고를 F1 레이스카와 드라이버 유니폼 전면에 새기려는 이유죠. F1의 2025년 시즌은 5개 대륙에서 24번의 그랑프리를 돌며 진행됩니다. 각 경기마다 평균 6,600만 명의 시청자가 경기를 보고 한 해 동안 전 세계 누적 TV 시청자는 16억 명에 달할 정도죠. 닐슨 스포츠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F1 팬들은 약 8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본능의 질주와 F1 더무비 같은 콘텐츠 덕분에 이 숫자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다시 말해 오늘날 F1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스포츠 시리즈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런 엄청난 F1 시장에 기업이 스폰서로 참여한다는 건 단순한 로고 노출이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전 세계 단위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되죠. 중계, 하이라이트, SNS, 넷플릭스 시리즈, 심지어 밈까지 F1은 연중 내내 노출되는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F1팀에게 스폰서는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팀마다 1년 예산의 40에서 50% 가까운 금액을 스폰서십으로 충당하고 있죠. 하지만 F1이 출범했던 1950년대 초창기에는 스폰서라는 게 딱히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각 팀들이 각 나라를 상징하는 내셔널 컬러를 도색한 채 레이스에 참가했습니다. 페라리는 이탈리아의 빨간색, 로터스는 영국의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처럼 말이죠. 그러다 1968년 로터스가 역사상 처음으로 상업용 스폰서 로고를 도입했고 그 이후 F1 레이스카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빠른 광고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단순히 로고를 붙이는 차원을 넘어 아예 차량의 컬러를 스폰서 브랜드에 맞게 바꿔버리기까지 했을 정도였죠. 많은 F1 팬들이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레이스카로 떠올리는 아이톤 세나의 맥라렌 차량이나 90년대 윌리엄스 차량 모두 스폰서 브랜드 컬러를 중심으로 차량이 래핑됐습니다. 특히 담배 회사는 꽤 오랫동안 F1팀의 스폰서로서 막강한 머니 파워를 자랑했는데요. 앞서 말한 로터스 역시 담배 회사 로고를 붙인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어 있죠. 1960년대 후반 F1은 기술적으로나 세계적 인기 측면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만큼 운영비도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로터스는 이미 여러 번 챔피언을 차지한 명문팀이었지만 자금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영국의 임페리얼 토바코사는 새로운 담배 제품 출시를 앞두고 유럽 내 TV, 라디오, 담배 광고 금지 때문에 F1 레이스카에 로고를 붙이는 묘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기업에게 수없이 거절당했던 로터스는 담배 회사와 연간 8만 5천 파운드의 계약을 체결하고 레이스카에 골드리프 로고를 부착하게 됐죠. 당시에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비판도 거셌지만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양측 모두에게 대성공이었습니다. 로터스는 파산을 면했고 임페리얼 토바코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급증했죠. 이후 로터스는 1970년, 72년, 73년, 78년에 걸쳐 드라이버와 팀 챔피언을 차지할 정도로 승승장구했고 블랙뷰티로 잘 알려진 로터스 레이스카에 자리잡은 담배 브랜드 로고 역시 세계적인 상징이 되며 다른 담배 브랜드들도 너나 할 것 없이 F1판에 몰려들게 됩니다. 1980년대에는 F1 레이스카의 절반이 담배 로고로 뒤덮였을 정도로 담배 회사 스폰서는 엄청난 비용을 F1 팀들에게 쏟아부으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세계 보건당국은 청소년에게 담배 브랜드 노출의 위험성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이후 TV, 라디오, 스포츠 경기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 광고가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F1도 이런 흐름 속에서 담배 광고가 전면 중지됐지만 담배 브랜드들은 교묘한 우회 전략을 사용해 브랜드를 계속 노출해왔죠. 예를 들어 말보로의 모회사인 필립 모리스는 흡연 없는 미래를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미션 윈나우라는 캠페인을 런칭했습니다. 하지만 로고가 말보로 디자인과 너무 유사하다는 이유로 결국 광고 캠페인은 중단됐고 이후 필립 모리스의 스폰서 계약도 종료되고 말았죠. 오늘날 F1의 모든 팀은 각자의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강력한 기업 파트너를 품고 있습니다. 석유 에너지 기업부터 IT, 테크, 암호화폐, 베팅 사이트까지 업계도 다양하고 그 비용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F1의 스폰서십에는 몇 가지 등급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최상위 등급이 바로 타이틀 스폰서입니다. 타이틀 스폰서는 팀의 이름에 브랜드명이 포함되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브랜드가 팀의 정체성 일부가
로고가 되는 것이죠.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 메르세데스 AMG 페트로나스 포뮬러 1팀, 스쿠데리아 페라리 HP, 비자 캐시앱 레이싱 불스, 스테이크 F1팀 킥 자우버처럼 수억 명의 F1 시청자들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거죠. 타이틀 스폰서의 시각적 아이덴티티는 F1 레이스카의 리버리, 색상 조합, 유니폼, 미디어 노출까지 팀 전체의 로고가 가장 크게 가장 많이 등장하죠. F1 타이틀 스폰서 비용은 각 팀별로 상이한데요. 미국의 기술 기업 오라클은 레드불과 연간 약 6천만 달러, 글로벌 IT 기업 HP는 페라리와 연간 약 9천만 달러, 고성능 에너지 기술 브랜드 페트로나스는 메르세데스와 연간 약 7,500만 달러, 미국의 신용카드사 마스터카드는 맥라렌과 연간 약 1억 달러의 타이틀 스폰서를 계약한 걸로 알려져 있죠. 이름 1년 쓰는데 1,400억을 태워? 팀 이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차량 측면, 프론트윙, 리어윙 등 주요 부위에 대형 로고가 노출되는 메이저 파트너 형태의 스폰서십도 있습니다. 대부분 업계에서 잘 알려진 글로벌 브랜드가 이 등급에 속하죠. 타이틀 스폰서만큼 압도적인 비중은 아니지만 피트, 유니폼, 공식 영상 등 팀의 여러 자산에 광범위한 브랜딩이 적용됩니다. 이런 스폰서 계약은 타이틀 스폰서보다는 비용이 적지만 보통 연간 수백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이며 팀의 예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맥라렌과 암호화폐 거래소 OKX의 파트너십은 연간 약 2,5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컨더리 스폰서는 규모가 더 작은 스폰서로 주로 특정 지역 시장을 노리거나 틈새 소비층을 공략하는 지역 스폰서나 중소 브랜드가 이 등급에 속합니다. 차량이나 드라이버 수트의 작은 로고 형태로 노출되고 노출 위치 또한 눈에 잘 안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즈콘, 바지보드, 미러 하우징 등에 부착되며 TV 화면에서도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비용은 앞서 말한 스폰서 등급보다는 훨씬 낮지만 그래도 보통 연간 수백만 달러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맥라렌의 얼윈 파트너십은 연간 약 1,000만 유로, 윌리엄스의 듀라셀 스폰서는 연간 약 6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대신 제품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인 기술 파트너 스폰서십 형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료, IT 시스템, 엔진 등 대부분 현물 가치로 계산되며 일부는 현금도 포함된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에너지 석유화학 기업 셀은 페라리의 약 4천만 달러의 현금과 연료 공급에 계약한 걸로 알려져 있고, 혼다는 레드불의 엔진을 제공하는 대신 브랜드 로고를 노출하죠. 각 기업들이 F1 팀 스폰서에 수천만 달러를 쓰는 이유는 무엇보다 브랜드 가치와 미디어 노출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이는 곧장 매출로 직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금액으로 환산하기도 어렵지만 적어도 F1 스폰서의 노출 가치는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한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본능의 질주 한 시즌이 공개된 지 2주 만에 4,220만 달러 상당의 추가 노출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알아서 내 브랜드를 전 세계에 광고해준 셈이죠. 또한 F1의 첨단 기술, 혁신, 럭셔리 이미지는 스폰서 브랜드의 격을 함께 끌어올립니다. 특히 2026년 탄소 중립, 지속 가능한 연료, 하이브리드 기술이 강화되면서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는 기업에게는 F1이 완벽한 무대가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F1 스폰서십은 단순한 기업 광고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VIP 네트워킹, B2B 거래, 고객 초청 행사, 기술 협업 등 실제 비즈니스 확장 기회가 열리기도 하죠. 각 기업의 로고를 F1 레이스카에 붙이는 비용은 1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까지 다양하지만 이는 기업 입장에서 단순한 광고비가 아니라 브랜드의 유산을 쌓는 일종의 투자입니다. 진짜 성공하는 스폰서는 그 로고를 중심으로 브랜드의 이야기와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F1과 함께한 브랜드는 팬들의 마음속에 혁신과 최고의 이미지로 각인되게 되죠. F1은 결국 트랙 위에서 수많은 브랜드들이 함께 달리며 또 하나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무대인 셈이죠. F1이라는 거대한 비즈니스 속에는 우리의 업무와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인사이트가 참 많은데요. 그런 F1의 현장에서 얻은 교훈을 정리한 책 F1 리더십이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저자 변동식 전 대표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당시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회장이자 CJ 주요 계열사 대표를 지낸 경영인이며 FIA 세계 랠리 커미셔너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F1과 비즈니스, 자신이 사랑하는 두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F1에서 배울 수 있는 통찰을 실제 기업 사례와 함께 풀어낸 F1 리더십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속도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제시하며 불확실성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와 직장인은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삶과 일에서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신간도서 F1 리더십은 지금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원투피니시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F1 리더십 도서 증정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F1보다 빠르게,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완벽하겠죠? 거기에 멤버십 가입까지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